이어서 5번째 모둠입니다. 지역의 고령화 주제를 주제로 활동한 나주에서 온 전남 외국어고등학교의 키스파 모둠입니다. 발표 시작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참여한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키스파 팀입니다. 저는 대표 학생 강가연. 이재식, 김보석, 김도영, 김영찬, 손민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거 정말 어렵지 않냐? 우리가 왜 노인들을 부양해야 돼? 아니, 자기들이 사회를 더 살기 힘들게 해놨으면서 우리가 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나 때는 말이야. 아니면 말도 못하는 꼰대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어이없다. 고령화. 그게 뭔데 우리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요. 여러분, 이러한 말 혹시 일상생활에서 혹은 자신 스스로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앞의 상황처럼 우리는 2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고령화 사회에 대해 배우곤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남의 얘기 같고 고령 인근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먼저 튀어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틀딱충, 꼰대들과 같은 노인용어 발언들이 흔하지 않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키스파는 증가하는 세대 갈등과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한 방안을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으로서 공공정책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문제 상황, 대안 정책, 공공정책, 실행 계획, 후기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정확한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이 고령사회라는 타이틀을 얻은 이후로부터 고령 인구는 가파른 증가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20년 7월자로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1명보다 더 높은 비율로 노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 키스파 부원들이 재학 중인 전남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한 많은 학교가 있는 나주시는 전남 도시 중에서도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9년 8월 18일자 나주토픽 기사에 따르면 나주시 노인 인구는 21.65%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고령화 지역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나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도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세대 갈등 문제입니다. 키스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은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10대,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이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꼰대, 의존적, 수동적, 냄새난다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의존적과 수동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얼마나 청년층이 노인을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지를 나타내주는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같이 나서서 연대해야 할 두 세대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고령화로 인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란 말 그대로 사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구수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9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정말로 일어난다면 사회의 지속성은 저해될 것이고 그로 인해 나라는 성장하기보다는 점점 침체되고 수축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인식을 통해 내린 결론은 그동안 고령화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어 왔지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책 방안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저희 키스파 팀만 봐도 가장 심각한 고령화 지역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누구도 이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지 않았죠. 이에 저희 키스파 부원들은 이러한 고령화 사태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간주하고 대안 정책과 공공정책을 위해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분석한 대안 정책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노후소득 보장, 건강한 노후 보장 등 관련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제도인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제도는 크게 공적연금 제도와 사적연금 제도로 분류됩니다. 이 중 공적연금 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종사자 연금 제도로 다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는 단계별로 총 3층 보장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2층은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급여제도, 3층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 정책에서 저희가 말하고 싶은 문제점은 다양한 소득 보장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별다른 노력 없이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만 기대어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정책 시스템과 달리 정부는 길어진 노후에 대한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보장 시스템을 고령 친화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즉, 고령인으로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 것만을 준비하고 생산적인 면모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영역적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령자 고용의 경우 노인에게 사후 처방적인 복지적 접근만 한정되어 있을 뿐 정부는 고령인이 고령사회에서 생산주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체질 개선이나 고령자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인적 자본 개발 등에 대해선 소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후 보장으로서의 불충분한 수급액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국민연금 급여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급여 중에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고령 인구의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려보기 전 다음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2018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노령연금의 수급자 중 월 50만 원 미만의 수급자는 286명,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수급자는 72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9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급자가 월 100만 원 미만의 머금을 일서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못할 어려울 정도인데요. 기금은 한정되어 있지만 수급자는 증가하는 추세기에 무작정 수급액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률 증대와 새롭게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정년제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청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청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이 말은 근로자가 일을 더 하기를 원한다면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담당 지방 고용노동반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이렇게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책이 잘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년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일의 능률이 떨어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률의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노쇠기에 접어들기까지 직업 능률 분석 및 판단 능력과 계산 능력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랜 경험에서 얻어지는 원숙함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긍정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오랜 근무를 통한 직장에 대한 기여를 단순히 경영 합리화나 능률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도외시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되는 일입니다. 또한 고용 기회가 확대되어가는 사회에 있어서 정년제도가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년제도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성고령화 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새롭게 고안해본 공공정책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인구노동 국가인증제도입니다. 현재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이나 교육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경우
고령 인구를 그저 단순히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짐으로 인식하고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해본 다양한 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현존하고 있는 고령 인구 제도는 고령 인구를 경제 주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청년층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 인식을 줄이고 그들을 경제 주체로서 탈바꿈하고자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령 인구 노동 국가 인증 제도 정책의 내용은 국가 차원에서 고령 인구가 생산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을 달성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지자체마다 이 공립교육기관을 세우고 이 과정을 수료한 고령 인구는 관련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지금 청년층에게 주목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그러한 직업들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층이 실시하는 교육 효과로 죽어가는 산업을 살리고 고령 국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산 주체로 거듭하게 하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그럼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은 고령 인구를 그들이 책임져야 할 짐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령 인구는 이 국가인증 교육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 또한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산업을 살릴 뿐더러 일자리도 만드는 효과를 보게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고령 인구를 주체적인 경제 주체로 보지 않는 문제 분면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는 대안정책을 조사하면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령 인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막을 수 없다면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방안을 고령 인구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AI 장비 부분 및 전문 청년 강사 육성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현재 키오스크 교육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와 전자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을 농어촌 지역의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국가와 청년이 연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일단 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 국가 측에서 청년 강사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 청년 강사를 육성할 때는 꼭 필요한 교육이 있는데요. 바로 세대 간 이해 교육입니다. 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행해야 효과가 배가되는 것처럼 그동안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두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 강사들에게는 각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들을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사용해 고령 인구의 생활에 얼마나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를 설명해 준다면 또 이 정책의 참여를 돕기 위해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이 정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IT 관련한 산업 물품들을 지원하여 고령 인구 생활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노인들에게 청년 세대가 직접 4차 산업혁명, IT 및 전자기기 사용법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네, 키스파 모듬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모두에게 사전에 안내되었던 바와 같이 발표 영상 시간은 13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3분에 과도하게 넘어가는 영상의 경우 발표 영상의 재생이 중지됩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참가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라이브 한마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자들 나와주세요. 네. 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 공공정책이 끊겨가지고 라이브 한마디에서 언급을 하자면 일단 저희 고령인구 국가인증노동제도는 국가기관이 고령인구와 취업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서 고령인구가 좀 더 주체적인 생산인구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었고요. 또한 그 두 번째 정책이 AI 기술적 소외로 인해 고령인구가 소외되고 있는 현상을 대비하여 전문 청년 강사를 육성하여서 청년들과 고령인구의 세대 통합을 이뤄내는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책은 주택 밀착형 사회보장제도 강화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인구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주택 밀착형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서 저희가 제시한 공공정책과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키스팟 정치외교 동아리는 학생들과 저희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 애들이 조금 더 급진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한마디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질의응답 진행해 볼 텐데요. 이 시간에 지금 참가자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네, 정말 넓은 범위의 이야기이고 그 기존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나 여러 연구자들이 항상 그 머리를 싸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되게 큰 주제인데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좀 하나만 여쭤보자면 예를 들어 공공정책 제안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거를 예를 들어서 고령 인구노동 국가인증제도,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그 노년층이 자신이 일할 수 있다는 거를, 노동이 가능하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국가가 인증해 주는 거고. 그럼 이 고령 인구가 이런 걸 원하는지 혹시 설문조사라든지 뭐 이런 체감의 그 어떤 결과물로서 이걸 제안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앞에 나가서 답변하면 되나요? 아니요, 자리에 앉아서 또박또박 답변해주시면 돼요. 마스크를 내리고. 네. 저희가 코로나 지금 방학 기간이랑 겹치기도 하고 학교를 원격으로서 나가기 때문에 동아리 조원들이 모여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평소에 전남교구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영등포 지역의 노인분들은 아직 정년 취직이나 그런 것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주체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자아 실현과 주체적인 인식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저희 측에서 고안된 거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약간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4단계 판넬이 필수 제출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혹시 제출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그 판넬 준비하지 못한 거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교가 기숙사 학교다 보고 또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되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그런 준비물들을 확인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저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보석 학생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정책, 주택 밀착형 사회보장제도, 이 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질문하신 분이 네, 다시 김보석 학생 답변해 네. 주시죠. 네, 그 질문 주신 내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 돌봄 정책과 저희가 제안한 그 주택 밀착형 제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국가에서는 현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현재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노인 돌봄 정책과 저희가 제안한 그 주택 밀착형 제도가 다른 점은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주택적인 부분은 이제 노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현재 돌봄 정책은 이제 국가가 노인들에게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정책이지만 현재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그 주택적인 부분에서
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들의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그 정책적인 부분을 그 전공인을 현재 국가에서 육성을 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육성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질의 한 개만 간단하게만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한 거 정말 하나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참 모둠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공정책과 관련된 기관이나 정책을 적용하는 대상자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진행하신 조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정책에 반대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네, 그 관련된 질문은 아까 그 심사위원단 분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이고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모일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쉽지만 설문조사나 그런 대면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학술 자료와 논문 자료집을 참고한 것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이 만료되어 이제 5번째 모둠, 키스파 모둠의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